안녕하세요. 솔lon고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페토 중급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으로 오늘은 피봇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주 조금 광고를 하자면 저희 클래스 101 강좌 직업훈련 포털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고 완강을 하면 환급이 되어서 무료라고 합니다. 그 클래스 101 강좌의 챕터 6번과 챕터 7번 그리고 챕터 8번에서 그 아이템 제작을 하면 그 피봇 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렇게 중급자들을 위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오브젝트에는 피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봇, 즉 축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모든 오브젝트, 라이트에도 축이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축은 여기 중앙에 이렇게 그 오렌지색 점이 있죠. 점. 여기도 보시면 점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봇, 축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은 오브젝트의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어떤 기준점이 되냐면 여기 위치와 그 다음에 회전과 그 다음에 크기의 변화의 기준점이 됩니다. 위치가 XYZ 축으로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동을 G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죠? 세 축의 수치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는 회전, 회전값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수치의 변화, 각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스케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죠? 언제든지 처음 만들어졌던 출발점으로 출발했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이동했다라는 수치가 변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원래의 위치, 원래 만들어졌던 이 위치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전값도 역시 뭐 이렇게 회전이 되었다가도 언제든지 이렇게 출발점, 원래 각도, 000의 각도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스케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111에서 이만큼 커졌다. 1.97429배 정도로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 상태, 처음 만들어졌던 상태 1의 위치로 1의 값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봇은 이 모델링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페토 아이템을 제작하다 보면 그죠 리깅 할 때도 축의 위치 즉 이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 값이 유니티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죠. 또는 애니메이션, 블렌더 내에서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애니메이션 키를 줄 때도 이러한 축을 기점으로 축이 어디에 있느냐, 즉 오브젝트 내에서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애니메이션 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을 이제 3D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다음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브젝트에서 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축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축이 갖고 있는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 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기본 값에서는 피벗이 그냥 단순히 점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이 프로퍼티스 창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는 이런 사각형 모양,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뷰포트 디스플레이, 즉 이 뷰포트 상에서의 디스플레이를 관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 A6라는 것이 있습니다. A6, A를 체크를 하게 되면 드디어 축이 보입니다.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축이 보입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얘를 돌려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축이 이동 또는 회전, X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하면 X축으로 얼만큼 회전했는지, X축으로 회전한 만큼 Y축과 Z축은 각도가 향하는 각도가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이제 축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옵션으로 가시면 여기 트랜스폼에 APEC only에서 오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진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 이 축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려져서 얘가 켜져서 안 보이는데, 지금 얘기를 끄고 이것을, 그죠? 이게 기본 상태죠. 축의 위치나 회전값이나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안 보이던 축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축의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축의 위치를, 즉 이것이 켜지게 되면 켜진 상태에서 G키나 R키나 S키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오브젝트는 안 움직이고 오브젝트는 변화가 없고 오로지 피봇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축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위치를 뭐 X축을 얼마, Y축을 얼마, Y축을 얼마,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G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유롭게 세 축이 다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그죠? Y축을 하게 되면 Y축. 자, 지금 첫 번째는 글로벌 Y축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 번 더 Y로 움직이면 클릭을 하면 이제 로컬 Y축. 지금 오브젝트의 로컬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Y를 하면 다시 세 축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역시 Z도 마찬가지고요. Z 위로 상하죠. 그죠? 글로벌 Z축. 한 번 더 하면 로컬 Z축. 한 번 더 하면 세 축을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로테이트 상태에서 뭐 Y축, 한 번 더 Y 하면 로컬 Y축, Z축, 글로벌 Z축에서 한 번 더 Z를 하면 로컬 Z축,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잔 몽키 헤드를 꺼냈습니다. 지금 새 축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 이 오리진을 켠 상태거든요. 이걸 끄겠습니다. 꺼서, 자, 이것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Shift D를 해서
X축으로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오브젝트를 위치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 원래 위치에서 얼만큼 Z축으로 위아래로 얼만큼 이동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1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됩니다. 자, 이 오브젝트의 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축을 오리진을 켜서 이동을 G키로 이동을 가능하다. Z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중심축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를 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를 하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이 되죠. 얘는 중심을 기점으로 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축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스케일의 변화는 스케일 Z축으로 상하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것은 스케일을 줘서 Z축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상하가 아니고 위쪽에만 그죠?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위치값을 볼까요? 이것의 위치값은 Z축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오로지 X축으로만 이 정도 이동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그죠? Z축으로 1m만큼 그죠? 이동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원래 값을 0 값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를 0 값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값 출발점으로 배치를 하니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얘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얘는 오리진을 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턱으로 축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회전도 역시 회전도 그죠? Y축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도 회전도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심플 데포머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밴드 데포머 같은 것들도 역시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 데포머를 카피를 해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자, 지금 중심축이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밴딩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축을 기점으로 해서 몸 전체가 다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데포메이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트위스트 Z축으로 그죠? Z축으로 이렇게 테이퍼,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챕터 6번에서 봤던 를 이렇게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했었죠. 베이스 건너편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시고 지워주시면 이것을 보시면 축을 확인해 보면 그죠? Z축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즉 Z축이 페이스의 노말 방향과 이제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그 페이스 스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Z축이 어딘가, Z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오브젝트의 Z축이 내가 원하는 방향, 베이스 노멀과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를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고 Z축이 노멀 방향과 대략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되는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무튼 이것을 이제 베이스 스냅 이것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얘를 켜고 G키를 해서 하게 되면 그죠? 이 페이스 이 표면에 딱 붙어서 표면의 노멀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Z축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베이스 노멀 방향에 따라서 이 스케일을 좀 줄여 볼게요. 스케일을 줄여 주시면 더 이렇게 따라가겠죠? 제페토 아이템이 아닌 경우, 제페토 아이템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 위치를 잡고 이제 조인을 해주죠. 근데 그리고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 뭐 키가 이렇게 들어갔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하이라키 구조. 오브젝트 설명할 때 그죠? 하이라키, 계층 구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럴 때 이제 하이라키 구조 컨트롤 P를 해서 오브젝트와 본이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고 오브젝트들끼리 이렇게 선택됐을 경우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라는 것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개층 구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스피어가 이동을 하면 이 스피어는 스피어대로 가고 이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대로 이렇게 키를 주면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이 개층 구조가 아니면 별개로 되어 있으면 이 스피어가 움직여 버리면 이 오브젝트는 별개로 해야 되겠죠. 별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챕터 7번과 8번에서 나오는 부분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 아이템에 장식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커브를 이용할 때도 역시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커브를 이용을 하면 오브젝트의 중심축의 포지션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중심축을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서 축을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축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위치가 그죠? Z축으로 이만큼 떠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식 소스를 만들 때 정확하게 그 오리진의 중심축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떠 있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장식물을 다룰 때 이제 커브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폴리곤 모델링하고 커브 모델링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1.0 때부터 마야를 사용했었는데 마야 1.0 때는 커브를 이용해서 넙스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커브를 이제 많이 다뤄서 넙스의 특성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블렌더에서도 역시 이 베지어 곡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특성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사용하시다가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간혹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제 강의에서 만드는 방식대로 이렇게 커브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커브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커브가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뭐 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커브의 그 로케이션 위치 값은 반드시 000 오리지널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Z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그 커브를 따라서 이동하는 오브젝트에 그대로 전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 값을 그대로 5만큼씩 Z축 5만큼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커브를 선택을 해서 apply 로케이션 초기화를 시켜줘야 이렇게 위치가 달라도 원하는 오브젝트의 변형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폴리곤 모델링에서는 그죠 로테이션 스케일을 그죠 어떤 세팅을 할 때 모델링이 끝나고 페런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죠 어플라이 올 트랜스폼 같은 것들을 해줬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커브를 선택해 보시면 커브의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작업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죠. 111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폴리곤에 했던 그런 개념으로 스케일 값을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폭발을 해버립니다. 폴리곤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커브일 경우에는 이 스케일 값은 거의 손을 대지 마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의 뭐 조금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다른 수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걸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그 유지한 값이 그대로 폴리곤한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커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 에디터 모드 커브 에디터 모드 들어가서 얘를 전체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A키를 눌러서 전체 컨트롤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트랜스폼의 아이템에 커브의 아이템에 트랜스폼 메디언으로 들어가서 민 레디우스가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초기값 1로 해주시게 되면 이제 원래 위치 값으로 원래 값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